여러분이 알고 싶은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해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한! 영훈 씨, 네. 영훈 씨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예요? 화가요? 정말. 화가하면 뭐 피카소, 고흐, 뭐 약간 그런 분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미정 씨는 어떤 화가 좋아해요? 저는 사실 요즘에 리퀘데, 길진성, 리혜성 이런 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게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다른 정서를 한 폭의 그림으로 만난다. 그 감동적인 순간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북한 미술품 전문가 호서대학교 문흥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봄에 아주 특별한 전시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전시였나요? 북한 미술품 100점을 엄선해서 네. 전시를 했었습니다. 영훈 씨는 혹시 북한 미술 본 적 있어요? 네, 봤죠. 제가 사실 여러분의 북마크를 20회 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행하면서 북한 포스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포스터도 미술품이 맞죠? 교수님 어떤가요? 포스터도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작가의 가장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최고의 미술품이죠. 아니 근데 솔직히 포스터만 봐서 그런지 북한의 그림하면 약간 사상을 좀 주입시키는 그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북한은 그냥 순수한 미술 작품은 없는 건가요? 체제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있고 그 외의 작가들은 아름다운 산수나 서정적인 풍경이나 생활상의 일면을 그리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죠. 최초로 공개된 작품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인가요? 예를 들면 변월룡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분은 뭐 물론 이제 러시아 땅에서 연해주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교포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북한 체제에서 밀려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북한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북한 작가로 분류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변월룡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작품인데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들은 그 작가를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난리가 난 것처럼 여겨왔었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순수 미술 작품을 100여 가지나 볼 수 있다니 사실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작품일지 좀 기대도 되고 맞습니다.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튜브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오, 그림이네요. 약간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건 그림인데요. 너무 사실적인데요? 아니 사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무슨 뭐 사상이 달리면 있습니까? 전혀 뭐 김일성이 모르겠는데요. 찬양이 돼 있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오. 예,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백두산 천지. 천지인데 그렇죠.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전부 유화입니다. 아,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 참 그림을 슬픈, 보니까 예. 이거는 뭔가 북한의 그림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일본에 팔려가는 우리 위안부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것이 바로 포스터네요. 예, 포스터. 여러 가지 콩 음식으로 군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자. 예, 저건 이제 군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자 그런다면 우리들이 볼 때 야 저거 체제화 아니냐.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뭔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콩 생산을 좀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교수님께서 가장 비싸게 구입한 작품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하네요. 가장 거금을 들여서 큰맘 궁금하네요. 먹고. 물론 제가 살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 산 작품들이지만 억대가 넘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1000개 가지고 계시다고. 아이고. 교수님 부자셨구나. 그렇네요. 사실은요. 저희보다도 오늘 이 교수님과의 만남을 더 기다리신 분이 저희 제작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갖고 온 작품이 있다면서요. 어디 있나요? 네.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네. 그분이 갖고 온 북한의 작품인데요. 북한에 촬영을 갔을 때 약간 감사의 답례로 받은 그런 그림입니다. 뒤에 보니까 감정증이라고. 오! 감정증이 아니구나. 인민예술가 김정중? 북한에는 그 그레이드를 정해주는데 인민예술가, 공헌예술가 이런 이제 칭호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인민예술가거든요. 인민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면 네.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자타 공인, 북한의 미술품 전문가이자 수집가로서 이 그림 구입하실 용의가 있다, 없다로 의견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구입할 용의가 있다 하시면 동그라미를 머리로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에이, 안 사. 나는 이런 거는 조금 집에... 그냥 피디님 집에나 걸어라. 네. 피디님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라 하시면 네. X표를 아주 단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피디님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능 좀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정말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짜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이 X를 하는 이유는 네네네. 이 작품을 네. 이 담당 PD분이 네. 북한에 가셔서 선물 받아왔다고 내가 지금 그렇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선물 받은 작품을 누구에게 넘길 수가 있나요? 선물 받은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해서 대가로 받나요? 일단은 근데 좀 가장 중요한 건 네. 우리 온 국민 힘을 합쳐서 네. 통일을 빨리 당겨야 돼요. 왜요? 그래서 북한 미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이 작품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통일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피디님 듣고 계시죠? 네, 엄청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이었죠. 우리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남과 북이 70년간 분단이 된 상황에 있으면서 서로가 신기하고 생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런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미술 작품을 쭉 보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현재 북한의 일상이라든지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북한의 생활상을 그리는 작가들이 그 시대를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것을 작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북한도 사실 저희가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작품을 좀 이렇게 보고 네. 관심 가져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북 간의 미술 교류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류. 그거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예를 들면 뭐 대북 제재니 뭐니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또 체육 네. 이런 교류지요. 민간교류단체에서 북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네. 그들에게 뭔가 대가를 주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작품을 북한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우리의 작품이 북한에 가서 전시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조만간 그것이 실현화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술 활동은 모두 북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북한 미술품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나 하나요? 네,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또 궁금해 주셨고요. 자, 다양한 질문 중에서 남북 미술 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최다 궁금증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남북 미술의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크죠. 왜냐하면 문화적인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 그들의 벽이 무너지죠. 우선 통일이나 이런 측면은 마음의 벽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의 북마크에서 예전에 GP철수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크를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GP철수 때 철거된 철조망을 예술 작품으로서 승화를 해서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하기로 한 게 확정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남북의 미술 작가들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면 사실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상징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55마일의 그 철조망, 거기에 있는 그 철책 선을 잘라서 그건 뭐 오늘 상징성으로 분단의 어떤 상징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강가에 쫙 그 미술품들을 해놓고 심지어 한때는 베를린 장벽에 허물어졌던 그 벽돌 하나도 그걸 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뭐 그 철조 그 경계를 가지고 살겠어요? 그거 허물면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그렇게 막 이걸 그 벽을 가둬놓고 철조망을 쳐놨다더라. 그렇게 기억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북한 미술 전문가 문흥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요즘 날씨가 여행하기 정말 딱 좋은 때잖아요. 그쵸. 혹시 어디 떠날 계획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제주도를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유네스코 유산인 성산일출봉도 한번 올라야 되겠다. 상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상만으로도 좋네요.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여행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요? 근데 저희가 사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통일되면 꼭 가봐야 하는 북한의 여행지.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수도의 아침입니다. 우리도 유족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개성으로 이들과 함께 기행의 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버스 타고 또 떠나는 이 순간이 사실 가장 설레지 않나요? 그렇죠. 벌써 여행지에 도착해 있는 그런 기분이죠. 좋다. 처음 가는 걸음이니까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뿐입니다. 이번 관광길이 저에게 있어서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근 500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고려의 옛 수도입니다. 개성이 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이곳에 12개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개성의 명산으로 소문이 자자한 송악산. 소나무와 흰바위가 많아서 그 이름도 송악이요. 머리를 길게 들이운 풍만한 자태의 여인의 모습으로 안겨와 여인의 모습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 왼쪽이 눈, 코, 입이고 그 아래로 배가 이렇게 볼록한 게 통통한 여인의 형상이죠. 약간 누워있는 느낌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긴 나네요. 고려 시조 왕릉으로서의 품격을 한껏 자랑하고 있는 왕건 왕릉은 크고 작은 돌 조각들과 여기에 유네스코 등재 표지석이 보이잖아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수평기 갖다 놓으면 아직도 수직입니다. 왕건왕은 자기가 누워있는 오른편에 무관을 크게 형상해주고 왼편에는 문간을 형상한 다음 좀 작게 형상해 놓았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약간 수업 시간에 지어보지 못한 그런 진지함. 저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이 역사 유적에 굉장히 공을 좀 들이고 있어서 이 왕건 왕릉을 1994년에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이 손죽공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선죽교라고 써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맞습니다. 이방원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은 정몽주를 죽인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리송기 동종을 살필 목적으로 병문안을 찾아갔던 정몽주는 거기서 자기 굳은 졸기를 담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1번 거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거는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오늘 오후 식사는 여기 개성민속료관에서 합니다. 구수한 찰떡 냄새. 오, 맛있겠다. 네, 맞아요. 이번에는 반상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마주한 상은 고추 반상기입니다. 반찬이 약간 정갈한 게 뭔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맛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귀한 사람들이나 옷어른들에게 이 반상기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껏 봤던 것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로부터 신손들이 살만한 아름다운 폭포라고 해서 박연폭포. 가슴이 뭔가 그냥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여기가 바로 박연폭포입니다. 금강산에는 구룡폭포, 설악산에는 대승폭포. 우리나라 3대 명폭포 중 하나죠. 여기서 보십시오. 폭포 있지, 산 있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원하네요. 약간 저기 딱 그 바지 걷은 다음에 발 한번 좀 담궈보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득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가지 박자에 모변자를 써서 박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를 짚어가시며 근데 저 바위가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황진이의 필체가 새겨진 바위에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고추 날아 떨어지는 삼천척의 맑은 물은 하늘의 은하수 떨어진 것 아닌가. 뭔가 여름에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박도 좀 담가 먹고, 야 햇살까지. 저희가 사실 쉽게 가볼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좀 재밌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통일이 될 때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여행 여기서 끝내기는 진짜로 아쉬워.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는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희귀한 천연 기념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만나보시죠. 고구려 시대 벽화네요. 사냥하는 모습인 것 같고. 저거 새죠? 날카로운 부리. 발톱 보세요. 와. 센 발톱. 참매였네, 참매. 참매. 약간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는 거 같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들, 우리나라 새들 가운데서 제일 용감한 새가 무슨 새입니까? 난 참매라고 생각합니다. 생김새가 무척 뛰어납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어릴 때 이런 학교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뭔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혹시 네. 비가 오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우리 아이들의 또 밝음과 두근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우리 참매들이 매집이 주인이라고 동무들을 반겨 맞아주는구만요.
참매에겐 이름이 많은데 왜 이름이 이렇게도 많나요? 몸 길이에 비해서 꼬리가 길기 때문에 긴 꼬리매라고 해요. 그다음에 산진이와 수진이로 나누는데 산에서 잡은 새는 산진이라고 하고 산에서 오린식이 잡아서 야생매는 산진이. 수진이. 수진이 약간 사람 이름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이 지명된 2009년 국조로 지정이 됐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참매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수백 미터 높이에서도 모깃감을 재빨리 포착하는 밝은 눈과 일단 덮친 모깃감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발톱. 물고기 비늘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털이 약간 물고기 비늘 같아요. 그런데 훨씬 빠르고 네. 용맹합니다. 뭔가 얘기를 나누며 찬미를 관찰하는 사이에 벌써 찬미는 모기를 절반 남아 먹어치웠습니다. 북한에서 참매가 희귀종이 된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백두산 등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세계 산림 황폐화 지수 3위니까 네.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좀 됐겠죠. 안타깝다. 나는 오늘 참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엄지가 하늘로 솟는 그런 따봉하는 북한 아이들에게 우리 리액션 좀 배워야겠어요. 따봉! 북한의 참매 사랑은 유독 유별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매가 국조로 지정이 된 이후에 북한은 참매 보호 증식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만간 희귀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리운 편지 발신은요, 아버지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말만 들어도 사실 가슴 한쪽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아버지가 이 사진만 볼 적마다 그렇게 우시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눈물 자주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부천시청에 위치한 한 사무실. 이곳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상원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나요? 저도 한선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향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향민을 서로 아픔을 나누고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겨우 4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는 이상원 할아버지. 비록 기억은 어렴풋하지만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을 잊지 않고 꼭 찾아가 보고 싶다는데요. 선생님, 그 고향은 어디신데요? 강원도 김하군 금북면 백덕리예요.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고향 마을. 할아버지네 가족은 그 앞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가는 분들도 거기 걸쳐서 막걸리 한잔 하고 담배 하나 사가지고 가고, 또 그 우로 가면 이제 탄강 금강이 있으니까 그 금강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려올 때 우리 집에 와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몫이 좋았고 참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조부모님 때부터 지켜오던 작고 소박한 가게. 막걸리에 담배 정도를 파는 가게였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가족 간의 정과 온기가 넘치던 고향집. 특히 외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혹시나 어디가 아프진 않을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좋은 음식 모두 먹여가며 아버지를 유독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조부모님. 좋은 거는 다 사다 약이고 뭐고 다 해다 드렸대요. 그렇게 할머니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척 애지중지 아끼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아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조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아버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중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고향집 뒷산에 할아버지를 모신 아버지는 산소 옆에 움막을 치고 추우나 더우나 그 곁을 지키셨다는데요. 저녁에는 이제 거기 가서 주무시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동상까지 걸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갑도 양말 같은 걸로 장갑 끼고. 그렇게 애달프게 산소를 지키셨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터져버린 전쟁으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잠든 고향 마을을 쫓기듯 떠나와야 했는데요. 그렇게 이상원 할아버지네 가족은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남한에 정착한 후 열심히 살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기 사시면서 그렇게 우세요. 아니 왜요? 북에 산소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걸 그리워서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렇게 우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버지의 눈물.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버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던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그리움은 분단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만 벌쩍마다 그렇게 우시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눈물 자죽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래 우리들이 사진을 일부러 감춰놨었어요. 너무 우시니까 할아버지가. 무덤 앞에 술 한잔 올릴 사람 하나 없는 고향. 혹시나 산소가 잊히는 건 아닌지. 매년 명절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그리움과 자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 소원을 못 들어준 것이 그렇게 좋아하는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70이 넘은 아들은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라도 꼭 찾아가고 싶은 고향 마을. 작은 형님을 만나 할아버지 산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향과 아버지를 기억한다는데요. 할아버지 두고 나오셔가지고 많이 얘기하시면 우셨잖아요. 산소가 거기 있으니까 이북에 산소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잊지 말아라 하고 아버지도 그걸 잊지 않는다 하고 유언을 그거 남긴 거지. 함께하지 못한 할아버지를 그리며 긴 세월 애타는 그리움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 이상원 할아버지는 언젠가 꼭 아버지를 할아버지 곁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옆에 가시고 싶어서 고향 땅을 그렇게 바라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드렸기 때문에 주무신 흙을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옆에 꼭 뿌려드리고 싶고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온 세월만큼 더 짙어진 아버지의 눈물 자국.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토록 간절히 바래오던 할아버지의 품인데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날이 오길, 그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Yeah.